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 수능에 이제 불수능이 논란을 일으켰던 주범이죠. 국어 영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쉬워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도 비교적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변별력은 유지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요. 네. 평가원에서 올해는 작년 31번 문제 같은 만류인력 문제 같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지금까지 아직 그 정도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독서 영역이 역시 어렵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1등급을 가르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EBS 연계가 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소설에선 박경리의 토지, 고전 소설에선 조웅전이 나왔고요. 시에서는 추위서정, 그리고 고전 시가의 유원 12곡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경제 쪽 지문에서도 일부 EBS 교재가 활용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연계율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자, 수학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형, 나형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 지난해 그 수능보다는 대체로 약간 어려워졌다는 평가고요. 문과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은 조금 쉬워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수학도 작년에 킬러 문항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 나형 둘 다 후반부의 이 30번 문제가 대표적으로 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로 평가가 되는데요.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수능보다는 낮아졌다는 평가인데 대신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약간 올라서 수학을 어렵게 출제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평가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절대 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 얘기를 좀 살펴볼까요? 영어가 절대 평가로 치러진 지가 아마 올해 수능이면 이제 세 번째가 그렇죠. 되는데요. 첫 수능을 치렀을 때 너무 쉽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1등급이 10%나 비율이 돼서 너무 쉽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수능에서는 그 비판을 좀 의식한 것 때문인지 네. 난이도를 상당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5%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중간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낮아졌고 지문 내용도 쉬워졌다는 평가입니다. EBS 연계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다른 지문을 활용을 했는데 이 문제들도 난이도는 쉬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영역을 좀 살펴보고 싶지만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분석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EBS에서 오늘 이제 분석 특강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네, 조금 뒤 저녁 5시 30분부터 EBS I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국영수 세 과목의 스타 강사들이 집중 분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보고 하면서 이제 원하는 성적을 거둔 학생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테지만 말 그대로 모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능까지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끝까지 쭉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